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어김없이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장 시작에는 750원 위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시간 719원까지 내려갔다가 730원까지 다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계단식으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려갔는데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았을 때 뭐 금리라는 문제도 발생되었지만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해당되는 시장에 더욱더 큰 압박감을 주는 거 당연하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경제 시점에 모두 다 흔들림을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인 시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코인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당되는 부분 주식이라든지 전통 금융 시장은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을 많이 받죠. 근데 추후에는 코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캐시예요. 그만큼 이러한 정통 경제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 안전 자산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라는 거.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700원 라인까지도 이탈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750원 라인까지 다시 올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 코인 떨어지고 있는 사유 그리고 전체적인 이 대외적인 경제 시장에서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지만 우리 이 부분을 통해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나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리플 코인을 들고 있어서 기회 비용을 잊어버렸다. 리플 먼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리플의 모멘텀에 변동이 있습니까? 리플의 모멘텀 이 모멘텀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리플 모멘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뭐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나온 마당에 리플 ETF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리플의 IPO까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 모멘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SEC가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리플, SEC가 압박감을 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재 이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금리라든지 전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어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지만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SEC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물론 이 SEC 말만 들으셔도 정말 지겨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리플 코인 어떻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렇게 떨어지고만 있으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나 빨리 매도 시점을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매도할 시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목표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건데 지금 영상도 이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거든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링크만 클릭하셔도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인 수익구간만 극대화로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고 확실한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을 눌러주시든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발 불안이 악재성 이슈로 작용됐고 달러의 패닉 바잉이 나오고 있다. 달러를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려감, 증시에 대한 우려감, 주식시장의 우려감, 코인시장의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안전자산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달러가 있고 금이 있습니다. 자,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그 말인즉슨 위험자산군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한다는 거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물가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낮추겠다 이러한 인하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인하하는 부분이 뒤로 딜레이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하방 압박을 주고 있다. 주식과 코인 시장 둘 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달러의 가격이 올라갔다 합니다. 3월 소매 판매가 한 달 새 0.7%나 상승했다. 금리 인하는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성 이벤트를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 노 랜딩, 도착하지 않고 해당되는 착륙하지 않고 그냥 날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내년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어떻습니까? 코인 시장에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게 왜 이런 압박감을 주냐?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투자했던 부분이 금리가 여전히 높다. 그럼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주식도 혼동성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코인 또한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지금 경제 지표,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소매 판매가 올라갔고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 오늘 날짜 새벽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다 보니까 경제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 변화에는 불확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불확실성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있게 움직인다면 악재성 이벤트라 하더라도 상승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악재가 그대로 존재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고 전쟁 이벤트까지 발생되다 보니까 시장은 힘을 못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코인의 하락하는 압박 부분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두 날짜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이란 전쟁 관련해서 하락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쟁 관련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소폭 다시 한번 메꿔놨지만 아직까지 모자르죠. 왜? 여전히 올라갈 자리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떨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고래는 어떤 부분과 함께 들어옵니까? 거래량과 함께
유입되어 온다. 자,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보일 때 어때요? 거래량 올라왔죠. 근데 떨어질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거래량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 고래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고래는 해당되는 단가가 올릴 때 쭉쭉쭉쭉 끄집어 올리면서 거래량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들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안 나온다면 이들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을 없으시죠? 떨어질 때 해당되는 거래량 없이 내린다고 한다면 고래의 이탈 물량 없이 개인들의 이탈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SEC 때문에 못 올라가니까 빨리 리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손실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SEC 관련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대외적인 이벤트 관련해서 시장은 변동성을 주었지만 이제는 SEC 관련해서 어떻게 리플 코인은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SEC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매 관련해서 비중 관리 관련해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문자 직접 넣어 드릴 거니까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말씀드리나만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카톡방 들어오시는 것도 무료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자를 받아보셔도 카톡방 들어오셔도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료니까요. 이 부분 다시 강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SEC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체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2022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CEO가 했던 말입니다. SEC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SEC가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거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내내 지금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혹시라도 리플이 해당되는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 우리 미국을 떠날 거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다른 나라, 유럽,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리플 너희가 증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같이 CBDC도 개발하고 같이 상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만 유독 리플을 증권으로 부정짓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너희들은 증권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싫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왜 환영할까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삼성이 다른 나라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당되는 부분 빨리 너희들 합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4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외신 SEC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리플 관련 소식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근데 SEC랑 리플이랑 왜 계속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가져가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까? 물론 법원에서도 너희들 빨리 합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큰 힘을 작용했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번 연도에 있다라는 거. 그럼 SEC, 미국의 기관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얘네가 대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공화당 후보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그리고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자, 왜 이렇게 공약을 펼치고 있을까? 자, 우리나라 또한 총선이 끝나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공약들을 엄청 펼쳐냈습니다.
왜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까?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했죠. 대통령 당선이 되겠죠. 투표를 받으려면 미국 국민들한테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공약이 아니라면 뽑을 이유가 없겠죠. 왜?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약들을 아낌없이 내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SEC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네도 지금 살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또한 시간이 얼마 없다. 니플과의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와 니플의 합의점은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SEC는 지금 빠르게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는 니플을 그만 놓아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4월 15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새벽에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 1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물론 다시 떨어졌지만 홍콩과 비트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 승인의 호재성 이벤트로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에 근접했다. 1억 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홍콩은 누굽니까? 중국 이름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국과 미국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항상 대립하고 있는 게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EDXM이라는 코인 거래소를 만들자마자 홍콩에도 코인 거래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졌죠. 자, 홍콩의 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EDXM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없지만 이더리움 ETF도 빠르게 승인해 줄 수밖에 없겠죠. 왜? 대립 관계에서 팽팽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홍콩 코인 거래 쪽으로 힘이 쏠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금 유입은 어디로 되겠습니까? 홍콩 코인 거래소로 쏠릴 확률이 매우 높다. 최근에 이 중국 코인들의 움직임을 가져왔던 거, 뭐 네오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온톨로지 가스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의 코인들이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힘이 쏠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홍콩 해당되는 이 아이들이 확실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구매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이 SEC가 승인을 해준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가 나왔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제왕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제왕.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왔다는 건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의 기회가 굉장히 빠르게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니플 ETF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이 ETF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ETF가 뭡니까? 펀드죠. 이 펀드라는 건 뭐예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 있는 펀드를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ETF라는 거. 니플 ETF가 나온다. 니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번 연말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니플의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벤트들, 니플의 CEO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월 12일 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이후에 홍콩 코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현물 ETF를 상장했다는 거.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던질 것이고 확실한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는데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ETF라는 건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니플이 앞으로 ETF가 나오는 시발점을 홍콩 코인 거래소에서 만들어냈고 그 부분을
미국 또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로 무조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플 코인 그러면 ETF만 나올 것이냐?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CBDC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친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미국과 해당하는 미국의 적대 국가인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중국과 러시아 탈달러를 외친다. 왜 탈달러를 외칠까? 이 달러의 발행 국가, 기축통화국이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자, 미국은 매년 적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글로벌 1위입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걸 곱게 볼 일이 없는 게 러시아와 중국이죠. 요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브릭스를 만들었고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브릭스가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CBDC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화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이용하십니까? 갖고 다니신 분들 거진 없으시죠? 신용카드만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세요. 근데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건 신용카드 이상의 화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제는 우리도 CBDC를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왜 미국은 달러의 기축 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CBDC의 후진국이라는 명예를 갖고 가고 있을까? 이 부분은 바로 리플과 SEC 간의 합의점을 못 찾았던 데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미국의 연준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이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이 CBDC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도가 높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리플 코인과 SEC 간의 빠른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리플의 ETF까지도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예상만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단가는 어디입니까? 엄청나게 하방 압박 받았고 750원 라인도 이탈했으니 힘이 쭉 하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래량을 보시면 절대적으로 고래의 매도 물량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렇게 떨어졌던 건 전쟁 이벤트가 가장 컸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변동성 이벤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미쳐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나 떨어졌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리플의 모멘텀에는 변동된 게 없죠.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라는 건 지금 고래들의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고래들의 목표 단가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한다면 고래 또한 당연히 매도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리플 ETF 또한 나온다고 하니까 고래들 또한 매도할 일이 없겠죠.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자, 비중을 늘린다. 제가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뉴스 먼저 많이 보여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저물가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노림수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내용 보시면 월가, 미국 월가라는 건 월가 스트리트만 합니다. 운영사들이 쭉 모여있는 금융사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먼저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매집을 하려면 막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해야지. 시장가로 매수해야지 매집입니까? 아니죠. 이건 일반 매수입니다.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가에 매수한다. 저가에 매집한다. 고래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리플코인 상승 모멘텀이 많으니까 막 올라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자, 리플코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관계사들 한번 보시죠. 이 관계사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습니다. 트랭글러, 센티비, 파울러, 노바티, 노들러, SABB, SBI, SCB, 비테크. 자, 이러한 수많은 은행권들이 왜 리플과 관계사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이 관계사라는 거, 파트너사라는 거는 얘네들이 고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이 아이들은 계속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리플의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고래들은 이탈하지 않고 비중만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깁니다. 천천히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까지도 제가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 부분에 보시면 참여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체크하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것 또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니플의 임원들, 니플은 무엇을 개발했다고 했습니까? 3년 만에 나오는 MTL 상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MTL은 뭡니까? 송금 라이센스예요. 미국 전역에서 송금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표를 할 것이다. 그것도 3년 만에 말이죠. 자, 3년 동안 SEC한테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왔던 니플이었습니다. 당연히 길을 필 수가 없었죠. 근데 SEC랑 니플 조만간에 합의점이 찾아 끝날 것이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단 우려감, 그리고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을까? 이런 합의점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내려가요. 왜 떨어졌을까? 대외적인 이벤트. 이 대외적인 이벤트를 누가 이용합니까? 고래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니플은 올라갈 부분을 채비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MTL 서비스를 3년 만에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 미국 암호화폐 수탁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24년도 2월 14일 날 나왔어요.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죠. 니플 만약 SEC한테 법정에서 난 진다. 난 미국을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수탁회사를 인수했습니다. 2024년도 2월 14일 날. 그렇다는 건 뭡니까? 니플 또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니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연준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연준 의장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코인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코인이다. 뭐 이름만 봐도 알죠. 달러와의 연동 관계로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니플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거, 올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의 기대감을 가져와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제는 리플은 끝났다. 이제 나 매도하고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지금 차트는 일봉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주봉상 보시면 어때요?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손실 구간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 코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시킬 거고, 그 부분에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 매도는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회비용을 많이 날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비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이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니플처럼 이렇게 떨어지고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주봉을 보시면서 지금 이 차트 그대로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나온 이 단가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좀 길었습니다. 영상이 길었지만 그만큼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 제가 모두 문자로 넣어드릴 거고요. 이 문자 보내드린 것도 무료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시청하였습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문자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버려도 상관없어요.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보내시거나 링크 클릭해서 톡방 들어오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